워런 버핏을 시작으로 나에게 세금을 더 걷어가라는 미국과 유럽 부자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스스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서는 걸까요?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그 배경을 살펴봅니다. 먼저 왕종명 기자입니다. 우리 회사 청소부가 나보다 세금을 더 낸다. 이 재산 50조, 세계 2, 3등 하는 부자 워런 버핏이 내 세금이 너무 적다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작년 세금으로 17.4%를 냈는데 내 직원들은 33에서 41%를 냈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009년 한 해 버핏의 수입을 보면 회사의 연봉, 즉 근로소득은 0.4%고 99.6%가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입니다. 연봉에 매기는 소득세율은 33%지만 배당 세율은 15%입니다. 결국 한 해 번 돈을 다 따져 보니까 17% 정도 세금으로 나갔고 월급, 즉 근로소득으로만 먹고 사는 직원들은 33% 넘게 세금으로 냈더란 겁니다. 그러니 세금을 더 내겠다는 버핏을 미국민 95%와 빌 게이츠, 주커버그, 심지어 투기금융의 대부인 소로스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증세에 동참하겠다는 글로벌 갑부는 바다 건너 유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박상권 특파원입니다. 랑콤, 에스티로더, 비오덴. 세계적 브랜드를 거느린 프랑스의 화장품 그룹 로레알. 이 로레알의 상속녀 베탕쿠르는 25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15번째 부자입니다. 그녀가 세금을 더 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또 세계 6대 정유회사인 프랑스 토탈의 CEO 드 마르주리, 자동차 회사 푸조의 CEO 필립 바랭, 프랑스의 갑부 16명이 이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국가의 재정난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Augmenterait mes impôts sur le revenu de 10% demain, ça me choquerait pas du tout. 이탈리아 스포츠카로 유명한 페라리의 회장 몬테체몰로, 벨기에에서는 국적항공사 창업자 다비뇽이 동참했습니다. 독일은 부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증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Pour la réconciliation, on va dire, de la classe ouvrière plus pauvre. 이런 요구에 화답하듯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부는 연소득 7억 5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들에게 세금을 3% 더 걷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부유세를 도입한 겁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낸다고 해서 재정 위기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할 사회 통합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박상원입니다. 부자 증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부유세, 위기세란 이름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내는 계층의 세율을 높이거나 아예 그 위에 새로운 층을 하나 만들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는데 미국 정부가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핏이 고백했듯 거부들의 계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릴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세금 내는 거 좋아할 사람 없죠. 그래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갑부들이 스스로 호주머니를 열고 나선 건 산소 마스크를 달고 몰핀 주사로 버티는 세계 경제. 그 약발이 떨어지면 찾아올 고통에 맞서 자신들이 적어도 진통제는 돼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헌 기자가 배경을 분석합니다. 지난달 영국은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도시 곳곳이 불타고 평범한 청년들은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고 남미까지 세계 곳곳이 들끓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게 이 모든 혼란의 배경이었습니다. That this is what the society has created and it's up to us to do something about it. They have to be responsible too. 미국 역시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재정 적자에 국가 경제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워런 버핏의 경우 지난 2009년 150억 원가량 내야 했던 세금을 절반도 안 되는 70억 원 정도만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감세를 하면요, 부자들이 쓸 돈이 많아지고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기업의 투자는 거의 늘지 않았고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률 제로를 나타냈습니다. 감세와 실업, 경기 불황 이 세 가지 요인이 세금 수입, 즉 세수를 끌어내리면서 재정 적자는 위험 수위로 치달았습니다. 보다 못한 슈퍼 부자들이 왜 적자에 시달리는 정부가 자신들 같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걷지 않느냐며 항의하고 나선 겁니다. 부자들이 좀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고통이 적고 또 효율적인 그 재정 조달 방법이고, 이들의 솔선수범에는 이대로 뒀다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릴 경우 궁극적으로 부자들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거란 절박감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국의 부자는 어떨까요? 일단 우리 국민의 실제 세금 부담은 OECD 30개 나라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OECD 평균에 비춰 세금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국에는 세금 더 내겠다고 손든 부자는 없고 대신 재벌은 간간히 통 큰 기부로 사회적 책임을 대신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게 화려한 약속은 있어도 그 약속 다 지켰다는 얘기는 좀채 들리질 않습니다. 기부가 분명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지만 그 규모는 세금에 견줄 수가 없고 쓰임새도 기부자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기부가 세금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MBC 뉴스 왕종명입니다.